2차원 방정식에서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 알파 베타는 얼마가 돼요?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죠? a분의 c가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혹시 3개짜리 달 줄 알아요? 3차식도? 이거는 그냥 나중에나 할 건데 나중에나 할 거긴 하지만 거의 상식처럼 외워야 돼요. 교육과정이 없지만 외우세요. 교육과정이 없긴 뭘 없어. 이거 나중에 못 외우면 나중에 피눈물 납니다. 알겠습니까? 무조건 외우셔야 돼. 그래서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는 이게 지금 안 해도 된다잉? 그냥 하는 거야. 2개씩 곱하면 a분의 c고 알파 베타 감마는 a분의 d다. 여러분들 대충 외우는 방법은 마이너스가 생겼다가 없어졌다가 다시 생겼다가 라고 생각하시면 된다. 뭐 이런 거고 하나씩 넘어가면 되죠. 증명 어떻게 합니까? 뭐 얘를 인수분해를 잘했더니 뭐더라? 이거라는 거고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뭐야? a의 x제곱 마이너스 뭐냐? 알파 플러스 베타의 x 플러스 알파 베타가 되는 거고. 그렇죠? 너랑 비교했더니 a인데 너랑 비교했더니 그치? a분의 b다. 뭐 이렇게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대충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잖아. b는 마이너스 a의 알파 플러스 베타니까 나누시면은 마이너스 a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유도나 증명은 이거로 해보시면 되겠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써있지만 내가 근을 구하지 않고도 근을 뭐 할 수 있더라? 합을 구할 수도 있고 모두 구할 수 있더라? 곱도 구할 수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만약에 두 근이 알파, 베타 이런 말이 있으면 못 쓰라는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 쓰라는 신호고요. 오케이, 1번. 자, 2번. 얘를 가지고 방정식을 작성할 수도 있어요. 거꾸로. 얘에서 얘를 알아낼 수도 있지만 얘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셔야 돼? a의 x-알파, x-베타는 0이다라고 작성할 수도 있죠. 그렇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알게 될 겁니다. 나중에 어려운 문제 푸시려면 이 방법이 필수예요. 저도 옛날에는 야 그냥 이건데 뭐하러 뭘 이렇게 강조해? 라고 했는데 몇 가지 특정적인 어려운 문제는 이렇게 아니면 풀기가 겁나 괴로울 수 있기 때문에 요게 나오면 이렇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나올 포인트들을 말씀드리면 그 다음에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알파와 베타는 얘들아 진짜 중요한 개념이야. 얘 상수다. 네가 모르는 상수야. 그게 좀 중요해. 그냥 네가 모르는 모종의 상수야. 숫자라고. 우리가 얘를 못 구해서 그렇지 얘는 숫자야.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는 숫자야. 그게 중요해. 알겠어? 오케이. 확정된 상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고. 자, 그 다음에요. 요거 함수에 가시면 요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함수에서 이거 축이 얼마죠? 축? 그쵸? 마이너스 2분의 b죠. 그래서 a에다가 x제곱 플러스 a분의 bx 더하기 c고 얘를 가지고 뭐 하면 돼?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놨더니 그냥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어쩌고저쩌고 하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뭐야? 너를 봤더니 x는 얼마야? 마이너스 2a분의 뭐 b다 이런 거죠. 그쵸? 알겠습니까? 근데 저는 우리가 이렇게 구하는 거 맞는데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실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프를 그리시면 너가 2고 너가 뭐 예를 들면 6입니다. 그럼 축은 얼마예요? 4죠. 그쵸? 축은 4야. 그치? 두 개를 뭐 한 거야? 더해서 가운데를 구하셨더니 얼마가 돼? 4가 됐네? 라는 거죠. 그쵸? 이론적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잖아.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다시 이렇게 그리시면 여기가 알파고 너가 얼마야? 베타라고 하자고.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는 얼마예요? 더하신 다음에 뭐 한 거야? 나누기 2 하신 거죠. 그럼 여기는 얼마가 되는 거야?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고요. 됐습니까? 자,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그대로 식으로 씁시다. 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야?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있잖아. 마이너스 얼마야? a분의 b고요. 걔를 얼마야?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여기 있네요. 그래서 얼마야? x는 마이너스 2a분의 b다라고 유도하실 수 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축을 이렇게 유도하기보다 뭐야? 두 근의 얼마라고 보길 원해요? 합의 평균 지점이고 이렇게 하시면 너무 자연스럽게 얘도 얻을 수 있더라 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 알겠습니까? 자, 좋습니다. 뭐 그래요. 그래서 64페이지에도 제가 뭐 예시도 쭉 써놓고 했고요. 합과 합의 평균과 대칭성으로 보는 것이 문제 해석에 유리할 때가 있다라고 했는데 뭐 모의고사 문제들이 그런 게 많죠. 그래서 참 좋아요. 이렇게 보셔야 좀 유리할 수 있다.
자, 갑시다. 91번이요. 간단하니까 쭉쭉 보자. 자, 맨날 나왔던 거죠. 1번 얼마입니까? 5초 안에 암산을 끝냈으면 좋겠어요. 얼마죠? 제곱하시고 마이너스 2ab 하면 되는 거잖아. 그치? 16에다가 마이너스 2ab 하셨으니까 너 얼마가 되니? 너는 그냥 20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습니까? 자, 밑에 거는요. 알파. 아니, 얘들 알지? 봐봐.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가 돼? 4가 되고요. 알파 베타는 얼마가 되니? 마이너스 2가 되고요. 됐습니까? 자, 제곱하시고요. 마이너스 2ab 걸어보면 되니까 마이너스 2ab 하니까 마이너스 2ab 하니까 얼마가 돼? 2배, 4가 되니까 너 20이다 라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빨리빨리 하면 되지. 뭐 각각 제곱이고 너무 많이 나오지 않니? 그 다음에 알파 베타에다가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이니까 맞지? 그럼 얘는 얼마냐?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얼마냐? 4의 세제곱 하시고요. 맞죠? 마이너스 3에다가 4에다가 마이너스 2 하시고 거기다가 얼마만 나오는데 마이너스 2만 나누시면 되니까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죠. 맞죠? 아, 알고 있잖아. 너무 쉽잖아. 그냥 넣어놓은 거야. 이거잖아. 아니지 미쳤나? 이거 세제곱에다가 됐습니까? 자, 차는 어떻게 하시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뭐 하시면 돼? 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왔으니까 제곱해서 4알파 베타 나오신 다음에 뭐 하시면 돼? 루트만 씌우시면 되겠다. 이게 뭐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의 루트가 되니까. 제곱에 루트가 들어가면 뭐랑 똑같다? 절대값과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되니까. 알겠죠? 그래서 암산하시면 좋겠어요. 제곱하고 4알파 베타 하니까 제곱에다가 4 곱하시면 8이고 맞습니까? 그러니까 16에다가 8이고 24고 루트를 거니까 얼마가 돼? 루트 24가 되니까 얼마가 돼? 2루트 6인가요? 오케이, 좋습니다. 빨리빨리 하셔라. 알겠어요? 죄송합니다. 저는 이 문제를 겁나 극혐합니다. 나는 아직까지도 이 문제가 어떻게 성립하는지 모르겠어요. 씨발 그냥 모르겠어요. 이 문제는 모르겠어요. 야, 이 문제는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 두 가지로 말이 안 되지. 첫 번째, 씨발 어떻게 잘못 보면 이걸 잘못 보지? 눈이 안 좋나? 아, 눈이 안 좋을 수 있지. 그럼 좋아. 얘가 오늘 안경 안 끼고 지금 뭐 봤나 봐. 내가 요새 눈이 좀 더 안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100번 이해하겠다고. 근데 문제를 잘못 보면 둘 중에 하나가 어떻게 맞지? 뭐 그런 느낌 안 들어? 문제를 잘못 보면 답이 다 틀려야 되는데 뭘 잘못 봤으니 뭐가 맞고? 내가 막 상황을 가정하고 막 해봐도 모르겠어. 근데 뭐야, 시험은 가끔 이런 게 내가 문제집 내잖아. 그럼 질문을 하거든? 그러면 나도 해설지대로 생각하고 풀 수밖에 없는데 일단 난 그 해설지가 이해가 안 돼. 잘못 본다는 것도 이해가 안 되는데 잘못 보고 풀었는데 뭐는 맞았대. 잘못 보고 풀면 시험에 뭘 맞을 수가 없지 않나? 그죠? 제게 동의해 주시죠.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난 모르겠다. 근데 넣었다. 펀치라인도 살려놨다. 나 모르겠다. 알겠니? 아씨. B를 잘못 보래. 아니, 이걸 잘못 보면 근을 얻을 수가 없어. 뭐는 맞았다는 거야? A와 C가 맞았으니까 뭐는 맞았다고? 곱이 맞았다는 거죠. 곱이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2란 얘기고. 그러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합은 얼마란 얘기냐? C를 잘못 보고 풀었대. 합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4란 얘기. 그럼 바로 작성하시면 되겠지. 그치? 아, 존나 짜증나. 이게 어떻게 지금 말이 되지? 자, 그럼 A에다가 뭐야? 합이 얼마야? 합이 마이너스 4지? 이건가? 그치? 마이너스 10이라 이렇게 푸시면 되겠죠. 됐습니까? 그리고 인수분해만 하시면 되는 거니까 난 모르겠어요. 나는 애초에 이해가 안 돼요.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에 최고차는 A는 살아있으니까 A는 묶어줘야 돼요. 알겠죠? 괜찮으시죠? 93번이요. 뭐 일단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는 게 핵심이고요. 오케이? 인수분해가 안 되죠.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고요. 그러니까 두근 알파 베타라고 했으면 알파 플러스 베타 얼마? 2고요. 알파 베타 얼마야? 3이다가 되는 거고. 그렇죠? 얘를 근으로 하랬으니까 어떻게 하셔야 돼? 작성을 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굳이 이렇게까지 쓸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뭘 안 좋아해요. 뭐 맞게야 맞죠? 이렇게 맞죠? 그쵸? 굳이 맞긴 한데 이렇게까지 쓰실 이유는 없는 것 같아요. 그쵸? 자, x제곱에다가 마이너스 뭐야? 합자리에 뭐야? 너가 2개 더했다는 거죠.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 했다는 거니까 얼마야? 4x라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곱자리는 뭐 했다는 거? 뒤 곱했다는 거네. 뒤 곱하면 뭐 나오니? 뒤 곱하면 뭐 나와? 알았어, 할게. 할게. 뭐 해야 돼? 천천히 할게. 합자리 이거라는 거고요. 그쵸? 그 다음에 곱자리엔 뭐가 되는 거야? 알파 더하기 1, 그 다음에 베타 더하기 1이 되겠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합자리에 오니까 x제곱 얼마야? 마이너스 4x고요. 됐죠? 그 다음에 더하기. 그 다음에 곱자리엔 이거니까 계산하시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2, 3, 그렇죠. 5, 6이니까 6은 0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주의사항이 뭐죠? 주의사항 같은 게 있죠. 그리고 저는 뭐라고 써요? 이걸 알파라고 써야겠죠. 그렇죠? 왜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아까 유도해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마이 제곱에다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더하기 알파 베타니까 얘는 뭐라고 쓰셔야 돼? 인수로 쓰셔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얘를 전개하면 끝이나 이거잖아. 알겠습니까? 오케이? 안다는 거야. 모른다는 거야. 표정들이 왜 그런 거지? 야, 잠깐만. 나 진짜 부탁이 있다니까. 자, 어떻게 빨리.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봐봐. 이거 두분의 비가 1대1에 그럼 하나를 뭘로 놔? 알파를 하나를 뭐야? 2알파로 놓으실 수 있지. 그치? 야, 근데 뭐 그냥 풀어도 되지 않냐? 두 개 합했는데 10이면 1대2가 나누면 얼마니? 4 곱하기요. 그쵸? 알겠습니까? 자, 어쨌든 알파 2알파로 놓으면 두 개 다, 야! 3번 풀지 말고! 이씨! 알겠지? 지금 3번만 풀고 있는 거 아니야? 틀린 문제래. 씨. 자, 3알파가 얼마가 돼? 12가 되니까 알파가 얼마야? 4니까 한 근은 4고 나머지 한 근은 8이 되니까 4, 8에 얼마다 너가? 32드라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얘들아? 자, 다음에요. 두 근의 차가 4래요. 자, 화이팅. 예리하셨어. 두 근의 차가 4야. 자, 한 근은 얼마로 나? 알파로. 나머지 한 근은 얼마로 놓을까? 알파 마이너스 4로 넣으시면 차가 4라는 얘기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근데 잘 봐라. 한 근을 알파로 넣으면 나머지 한 근은 알파 플러스 4로 나도 돼, 안 돼? 돼. 차가 4잖아. 차가 4야. 무슨 말이냐면 내가 알파를 구했는데 1이 나왔어. 그러면 5가 나왔다고 쳐. 그럼 내가 이렇게 놓으면은 그치? 1이 나오고 5가 나올 수 없잖아. 5가 나오고 내가 1이 나오겠지. 그치? 내가 이렇게 놓으면은 얘가 얼마가 나와? 1이 나오고 얘가 얼마가 나왔어? 5가 나오겠지. 어느 쪽으로 둬도 아무거나 상관이 없어. 알겠습니까? 그래서 한 근을 뭐야? 알파라고 놓으시면 알파와 알파 플러스 4로 놓으시든 알파 마이너스 4로 놓으시면 완전히 어떻다? 두 개가 같다는 거고. 자, 곱하시면요. 왜냐면 뭘 할 수 있어요? 합은 모르지만 뭘 알아? 곱을 알고 있는 거잖아. 그치? 합은 모르지만 곱을 알고 있으므로 알파에다 알파 마이너스 4를 곱하시면 얼마 돼? 마이너스 3이 되고요.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3은 0이 되고 알파는 1 또는 3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럼 한 근이 1이라 치면은 나머지 한 근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죄송해요. 한 근이 1이다 치면 얼마가 돼? 나머지 한 근은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한 근이 3이다 치시면 나머지 한 근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두 개가 같다. 요런 조건이라고 한다면요. 둘 다 차가 4예요. 알겠습니까? 자, 요런 상황이라고 하신다면 1번. 두 개 합이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두 개 합하신 거 얼마야? 마이너스 달아야 되잖아. 얼마야? 2 마이너스 K가 얼마야? 마이너스 2다라고 푸시면 될 거고요. 그렇죠? 얘는 얼마야? 2 마이너스 K가 저기 더한 게 2다라고 푸시면 되겠죠. 알겠습니까? K는 경우가 몇 개다? 두 개가 나오겠죠. 자, 다음이요. 3번입니다. 자, 서로 다른 두 근 중 한 근이 다른 근의 뭐더라? 제곱이다라고 했습니다. 오케이? 한 근이 알파로 놓으시면 나머지 한 걸 얼마로 넣어야 돼? 알파 제곱이라고 놓으셔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렇다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k제곱 마이너스 2k는 0에서 자, 두 개 더 하셨어요.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는 얼마가 돼? 2가 된다는 걸 뜻하겠죠. 됐습니까? 자, 그럼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마이너스 2는 0이고요. 됐습니까? 오케이. 그러면 알파 플러스 자, 알파 플러스 2 자, 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되고 알파는 얼마야? 마이너스 2 또는 1이 된다는 거겠네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알파가 마이너스 2가 되고 1이 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2라고 가정합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두 개, 하나가 마이너스 2고요. 맞죠? 나머지 하나가 제곱이니까 얼마가 돼야 돼? 4가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뭐야? 두 근에 곱한 게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되고 k제곱 마이너스 2k가 뭐야? 마이너스 8이 된다라는 걸 뜻하는 거겠죠. 그렇죠?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8은 뭐가 돼? 0이 되고 됐습니까? 자, 두부 보시면 뭐부터 하시라고? 인수분해 안 되니까 판별식부터 걸어야죠. b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니까 어때? 0보다 작음으로. k가 존재 안 해? k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최종 답은 얼마야? 알파가 1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알파가 1이야. 알파가 1이니까 네가 1이 되고요.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 답이 나온다라고 하면 틀리죠.
틀리지 않습니까? 알파가 1일 수 있어요? 아니 어떻게 푸냐면요. 봐봐요. 알파가 1이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1은 0이잖아. 야, 잘 봐봐. 인수분해 되니? 인수분해 안 되네. 근은 구할 수 있지. 하지만 근 구해야 돼. 뭘 구하래? k 값에 합을 구하려면 이근의 이거의 합이야. 얼마야? 근과 계수 관계 쓰면 되잖아. 합이 얼마야? 2요 이렇게 되면 돼. 왜냐면 실수잖아. 실근인 건 맞잖아. 실근인 건 맞잖아. 그치? 다시 인수분해가 안 되지만 판별식을 치면은 근은 있기 때문에 실근인 건 맞으므로 두 분의 합은 그냥 바로 구하면 되잖아. 근행공식 안 쓰고. 맞니? 근데 이거 자체의 전제 자체가 틀렸어. 문제 잘못됐어. 우리 수근반 쌤이 잡아줬어. 쌤이 이거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지 않나요? 그래서 그런데요 보자마자 말문이 탁 막혔는데. 그치? 말문이 탁 막혔지. 왜? 틀렸지. 문제가 틀렸지. 여기까지 맞는다니까. 알파가 1일 수가 없어. 왜 알파가 1일 수가 없니? 정신 차리고 풀어야 돼, 얘들아. 틀렸다고 말했는데도 지금 너희들이 모르고 있잖아. 왜 그런 거야? 모르겠어? 어? 그렇죠. 서로 다른 부분이라고 하는데 하나가 1이면 나머지가 1 제곱이 되거든. 또 1이야. 맞아요.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정오표를 놓은 것 같은데 안 올려놨나? 올려놨어. 아닌가? 안 올려놨나? 수정사항은 아래서 확인하세요라고 올려놨어요. 그래서 얘를 고쳐주셔야 됩니다. 얘를 얼마로 고치냐면 네, 뒤에다가 마이너스 6을 달아주세요. 여기다가 마이너스 6을 달아주십시오. 자, 방식은 아까와 똑같아요. 자, 여기다 넣어서 찾으셔야 돼요. 그래서 본인이 만약에 예리하게 잘 챙겨 그러면 이런 거 안 써도 되지. 근데 이런 거 안 쓰면 당연히 방금처럼 실수가 나오는 거야. 그렇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하나가 알파고 하나가 알파 제곱이다. 이런 메모 자체가 풀이의 주요 메모들은 하시는 게 좋긴 해요. 달아도 우리가 모를 수 있어.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은 일단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인 거고요. 오케이? 자, 그러면 뭐야? 하나가 마이너스이고 하나가 4인 상황이고요. 그러면은 뭐야?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6이 곱해서 얼마야? 마이너스 8이 되는 거죠. 맞습니까? 그럼 넘어가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플러스 2는 0이고요. 맞나? 수정사항이 틀렸는데 이거 6이 아닌데 이거 얼마가 돼야 되냐? 근데 잘못했는데 이거 10이 돼야 돼. 미안해. 마이너스 10이야. 마이너스 10. 왜 그래? 봐봐. 알았어. 야, 너희도 나로부터 배워. 망했어 오늘. 봐봐. 이거 10이 돼야지. 왜지? 자, 봐봐. 이게 10이 돼야 돼. 왜냐면 이렇게 되면 방금도 말했지만 인수분해 안 되면 뭐야? 판별식 빨리 걸어야지. 판별식 빨리 걸으면 b제곱 4, 8 이거 돼 안 돼? 이거 안 되잖아. 그치? 실근이 있어 없어? k가 실수가 아니잖아. 판별식 d가 0보다 얘 작거든. 이해돼? 그래서 얘를 10으로 써야 돼. 얘를 10으로 했으면 어떻게 돼? 넘어가시면 k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0이 돼. 자, 얘는 근 있어 없어? 근 있지. 인수분해가 안 될 뿐이지 b제곱 마이너스 4근 있잖아. 그럼 두 근의 합이 얼마야? 두 근 k 합이 얼마야? k 합이 2다라고 끝냈어요. 자, 알겠습니까? 마이너스 6이 아니라 마이너스 10이에요. 제가 잘못 또 오기 했네요. 미안합니다. 미안해요. 근데 저기 뒤에 나오는 어려운 문제들도 이 주제 안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우 좋아하는 문제들. 사실 개념적으로 무지하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뭐냐면 얘 두 근이 얘라고 할 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생각해 보자고. 근이란 무엇인가예요? 근이란 뭐죠? 그렇죠, 맞아요. 넣어서 0 되는 수. 제가 항상 주장하는 바, 그렇게 생각하는 게 좋겠다. 그렇죠? 넣어서 0이 되는 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얘를 계산할 필요 없이 뭐 할 수 있더라? 알파 제곱 플러스 4알파 마이너스 1은 또 뭐야? 0이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근을 구하는 일은 되게 많이 하는데 근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일을 잘 안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0이니까 우리가 얘를 적절하게 뭐야? 조정하면 쟤를 만들 수 있다는 거. 잘못 썼죠? 미안해요. 넣어서 0 되는 거니까 뭐야? 3알파 마이너스 1은 0이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얘를 푸는 두 가지 또 있죠. 뭐가 0이 되면 여기서 0이 되는 것만 꺼내실 수도 있고요. 첫 번째. 아니면 어떻게 할 수 있더라? 내가 지난 시간에 했던 거죠. 이렇게 하신 다음 뭐라고? 내가 차수를 제곱을
1차로 바꾸겠다라는 걸 뜻하는 건데 뭐 굳이 하실 필요 없죠. 0을 맞춰주면 되는 거죠. 여기서 0부되는 부분만 꺼내면 되니까 어떻게 하시면 돼? 플러스 알파. 자, 이쪽에다가 플러스 알파, 이쪽에 플러스 2 하셨으니까 네가 얼마야? 알파 더하기 2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럼 네가 얼마야? 알파 더하기 2가 되고 똑같은 논리로 너는 뭐가 돼? 베타 더하기 2가 되니까 최종 알파 베타 더하기 2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되므로 알파 플러스 베타 아니 미안해 알파 베타 마이너스 1 요거 마이너스 3 계산하시면 되겠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뭐 익히 아시는 주제인데 저는 이 주제가 좀 좋아요. 왜? 이 주제가 2차 방정식 문제에서는 가장 어려운 게 돼요. 그래서 그 문제가 뒤에 있어요. 오늘 할 수 있으면 오늘 할 것 같은데 어쨌든 그래서 이게 제일 좋다. 이거 만약에 이제 예전에 나왔던 건데 좀 쉬워요. 그 해 시험이 망한 걸 거야 아마. 그 해 시험이 망했을 텐데 왜냐면 너무 쉬워갖고 100점 맞은 친구가 한 서너신가 나왔대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좀 힘들어져요. 1등급이나 이렇게 급간이 너무 좁아지면은 이제 학교 시험을 약간 좀 망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사실 괜찮거든요. 아니, 저는 안 좋아하는데 아이들한테도 안 좋고 왜냐면 찍어서 점수가 역전되는 게 안 좋긴 한데 근데 이제 평가자들은 시험이 어려워지는 건 상관이 없지. 왜일까? 일단은 병별력이 생기잖아요. 100점이면 한 50명씩 60명씩 나오면 문제가 되죠. 1등급이 아무도 없어지거든요. 동점자 때문에. 그래서 그런 건 오히려 더 문제가 돼요. 평가자들은. 어쨌든 이제 그때 시험이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죠. 알파 세제곱 더하기 뭐 알파 제곱 마이 플러스 4알파 2알파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객관식의 제일 마지막 문제가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차수 올려봐야 똑같죠. 뭐만 하면 돼. 여기서 0되는 것만 찾으시면서 날려주면 되니까 이것도 그냥 어렵지 않게 푸실 수 있죠. 그렇죠? 요거를 그러면 당연히 풀 수 있는 건데 요거를 그러면 빠르게 생각하는 방법을 제가 빠르게 풀어가는 방법을 펀치라인 때 그럴 때 이제 보여드려요. 이거 4차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럼 제곱 묶고 다시 또 묶고 또 묶고 해갖고 그러니까 이거 4차야. 그러면 별로 어렵지 않아. 제곱으로 묶어서 뺀 다음에 차수 맞춰갖고 한번 또 묶고 뭐 이렇게 상수 묶고 이렇게 하시면 되는 방식으로 풀 수 있어요. 별거 아니야. 그냥 여러분들이랑 그때 가서 개념 다시 한 번만 기본적인 거 뭐 기본 문제 검토하면서 야 근데 니네들 시간 죽이지 말고 이렇게 풀어 뭐 이런 거야. 알겠습니까? 풀이하는 방법 문제풀이 수업이라서 그때 가면 이제 그런 거를 좀 더 보여드리겠다 뭐 이런 거고요. 당연히 어려운 문제도 보고요. 자 96번인데요 좀만 쉬었다 하시죠. 거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실수 계수 2차 방정식 이라고 한다면 여기에서 너도 실수, 너도 실수, 너도 실수인 거잖아요. 이게 실수계수 2차 방정식이면 만약에 한 근이 허수야. 한 근 허수가 Z라고 칩시다. 그러면은 나머지 한 근은 당연히 얼마일 수밖에 없더라? Z 바일 수밖에 없더라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켤레근이다. 이걸 우리가 켤레근이라고 하고요. 뭐 어렵게 썼습니다만 하나가 A 플러스 B이면 합해서 뭐가 나와야 돼? 실수가 나와야 되고 곱해서 실수가 나와야 되니 합해서 곱해서 실수가 나오는 걸 우리가 켤레복수수라고 정의했잖아요. 정의 그대로 보시면 나머지 한 근 A-B에다가 자연스럽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당연히 언제일 때만 해당되는 거야? 실수계수라는 말이 있을 때 그럴 거고요. 그러면 또 하나 더. 이게 여기가 개수가 유리수라고 했어. 개수가 유리수인 상황에서 그러면 한 근이 1 플러스 루트 2였단 말이야. 그럼 더해서 얼마가 돼야 돼? 유리수. 곱해서 얼마가 돼야 돼? 유리수가 되니까 나머지 하나는 무조건 뭐야 돼? 켤레무리수 이게 되겠죠. 이것도 켤레무리수라고 불러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짝이를 이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다는 거예요. 그렇죠. 쉽죠. 그러니까 만약에 조건이 하나 없어 보인다 치면 맞지 않나? 미지수가 2개인데 조건이 하나 식이 하나밖에 안 나올 것 같으면 그렇잖아. 정보가 하나밖에 없다고 치면 당연히 뭘 봐야 된다고? 이런 식의 조건으로 가셔갖고 분석하셔야 한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여기도 맞죠. 유리수 AB라고 했으니까 하나가 1 플러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하나는 얼마야? 1 마이너스 루트 3이고요. 합하시면 얼마가 돼야 돼? 2가 되니까 A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1이고요. 맞습니까? 자 곱하시면 얼마니? 곱하면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자 B가 얼마가 돼야 돼? 마이너스 2가 된다라는 건 너무너무 쉽죠. 그렇죠?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너무너무 이런저런 책들에서 많이 보셨기 때문에 별거 없고, 자 마찬가지죠. 지금 실수 AB라는 말이 떴기 때문에 한근이 3 플러스 루트 A, 나머지 한근이 3 마이너스 얼마? 루트 2i고, 그쵸? 그럼 계산하시면 두 근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 6이 되니까 마이너스니까 바뀌는 거죠. 얘가 6이고 곱은 얼마가 되더라? 곱은 곱하시니까 졸라 어렵네. 9 마이너스 4니까 2니까 얼마? 11이 되겠죠. 그쵸? 그쵸. 맞습니까? 자, 그래서 두 개 가지고 너를 구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거 하나도 어려울 거 없고. 자, 다음이요. 자, 다음은 뭐야? 2차 방정식이 한 근이 1 마이너스 루트니까 나머지 한 근은 1 플러스 루트가 더하시면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넌 얼마야? 마이너스 2요. 그러면 그냥 뭐같이 틀리는 거야? 개같이 틀리는 거지. 그쵸? 왜죠? 일부러 넣었어요. 왜입니까? 그렇죠. 여기에 무슨 말이 없어요? 유리수란 말이 없어요. 알겠습니까? 그죠? 요런 모양만 봤다 하면 요거 그나니까 이러시면 되겠어? 아니지. 어떻게 풀어 그러면? 어떻게 풀어? 뭘 어려워하니? 한글을 알려줬으니 뭐 하면 돼? 대입하면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니 근데 너희들이 좀 우습게 볼 게 아니야. 너희들 아마 과제를 빨리 다 해와. 그치? 다 해오면 내 기분 드렸을 거야. 나의 기분 말고 내 기분이라는 책을 드렸을 거란 말이야. 내 기분에 보시면 제가 코멘트 하나 달아놓은 게 있어. 뭐야? 켤레근인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당연히 뭐겠어? 시험에 나왔었다는 뜻이야. 이걸 건드리는 문제가. 당연히 낼 수 있지. 당연히 내겠지. 그치? 켤레근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딱 보실 때 문제가 흐름이 켤레근처럼 생겼지만 사실 곰곰이 좀 분석해서 더 들어가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거지. 쉬운 문제는 이런 거는 너무 쉬우니까 당연히 내 기분에 수록된 문제는 다 뭐야? 어느 정도 약간 난이도가 있는 약간 좀 그 뒷목이 간질간질한 문제들이니까. 알겠습니까? 거기서 너희들이 한번 만나봐야 된다는 거죠. 알겠어요? 컨텐츠는 많아. 그렇지 않습니까? 뭐 풀려놓지도 않았고 저는 컨텐츠가 아주 많아요. 자, 다음이요. 자, 방정식 작성에 관한 문제고요. 아까 했던 거죠. 한 근이 알파요, 한 근이 베타라고 한다면 뭐 하셔야 된다? 요렇게 방정식을 작성하실 수 있었어야 한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주의하실 거 요렇게 작성하실 때 뭐 빼먹지 말라고? 최고창 빼먹으시면 안 돼요. 최고창 뭔지 모르면 반드시 달아주시고요. 그쵸? 오케이? 그 다음에 근이 3개면 어떻게 하시면 돼? 그냥 하나 더 쓰시면 되는 거니까 뭐 아무런 어려움이 없고요. 됐습니까? 당연히 거기 제가 써놨죠. 68페이지 세 번째 줄 보시면 뭐라고 써있어요? 쉬운 문제는 방정식 작성 없이 풀 수 있어요. 제가 그걸 무시하는 바가 아닙니다. 알겠습니까? 당연히 방정식의 작성을 이렇게 푸실 수 있는데 근데 뭐가 문제야? 어려워졌을 때 문제가 조금이라도 어려워지게 되면 여기서 좀 걸려 넘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잠깐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좀 신경을 쓰셔야 돼. 잠깐만요.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니? 좋아, 여기다 들어가자. 됐습니까?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풀 때 써야 함으로 좀 생각을 해 놓으시라 이런 거고요. 자, 그 다음은 이제 100번 문제와 관련된 건데 이런 문제들 그냥 문제를 바로 보면서 바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내가 얘를 아까랑 똑같이 풀 수 있잖아. 그 내가 뭐라고 써놨니? 같은 문제 다른 접근 방법이라고 써놨어. 그치? 아까랑 똑같이 풀 수 있지. 아까로 풀었던 거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푸니? 두 개 더하면 얼마야? 알파 플러스 미안해.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2고 알파 베타가 얼마야? 3이니까 두 개 더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2니까 4x. 그치? 곱하면 알파 베타 1이니까 더해서 1 더하니까 6은 0이다.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아까 했던 풀이 방법이라고. 자, 맞습니까? 자, 그럼 생각해보자. 조금만 생각해보자. 내가 그치? 이 얘기는 뭐야? 여기다가 내가 알파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는 거야. 그치? 잘 봐. 여기다 알파를 집으면 0이 돼. 무슨 말이냐면 fx를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라고 갖다 놓으면 그치? 여기다 알파 집어넣으면 얼마 돼? 0 되지. 그럼 f알파 얼마야? 0이란 얘기지. 맞니?
오케이? 자, 여기다가는 뭐야? F 베타를 또 집어넣으면 또 얼마가 돼? 0이 된다는 거지. 그치? 그거 그래서 풀었단 말이야. 오케이? 자, 그러면 이번에 이게 근이래. 이게 근이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쟤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야 돼? 0이 되면 되지 않을까? 맞잖아. 얘가 근이야. 얘를 집어넣으면 얼마가 되면 돼? 0이 되면 되는 거 아니야? 맞니? 뭔 말인지 이해하겠니? 자, 그러면 생각해봐. 자, 그러면은 내가 얘를 집어넣어서 근을 0을 만들고 싶으면 방정식 어떻게 써야 될까? F에 뭐라고 쓰셔야 될까? 뭐라고 쓰시면 돼? X에 마이너스 1이라고 쓰시면 되겠네. 자, 좀 어려우실 수 있어. 이 생각 자체가 그런데 맞아 쉬울 수도 있지만 약간 좀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좀 어려울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어. 왜 그러지? 내가 여기 X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거야? X가 근이라니까? X 자리에 누구를 넣을 거야? 얘를 집어넣어. 그럼 뭐만 남니? F의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니까 뭐만 남니? F 알파야. 근데 F 알파가 얼마나 했어? 0이라 했거든. 그 X는. 그치? 이해하시겠어?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알파는 뭐라고? 변수가 아니라 어떤 숫자라고. 우리가 모르는 숫자라고 생각하면 돼. 그치? 이 식에다가 뭐야? 이 식에다가 뭐야? 여기에다가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된다 했거든. 뭔지 알겠어? 그러면 얘를 만족시키는 답 뭐야? 이 식에다 fx가 이거였잖아. 여기다 뭐였더라? x-1을 넣었으면 됐다라는 거지. 그럼 뭐야? x-1의 제곱 마이너스 2에 x-1 플러스 3이 되니까 오케이? 이거 빨리 푸시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나오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4x가 되고요. 1 플러스 2 플러스 3이니까 플러스 6이 되겠다 그랬죠. 알겠습니까? 아까보다 좀 더 간결하죠.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아마 누구한테 설명했을 수 있어. 푸신 문제들 이렇게 제가 문제집 보잖아요. 문제집 한 번씩 제가 봤을 텐데 이거 보고 잘 풀었는데요. 혹시 이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라고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이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근거계수의 관계 찾으실 때에도 사실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손 안 대고 바로 답을 찾아낼 수 있어요. 때때로는요. 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방법은 좀 익히긴 익혀요. 내가 저거를 풀 수 있었다가 다가 아니라 내가 얘가 근이므로 알파가 들어가면 0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즉 다시 F의 가로에 누구야? 이것만 남으면 0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오케이? 이것만 남으면 0이 된다고 생각하시면 뭐야? 내가 넣었을 때 뒤에 이게 들어가면 되겠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자, X값이 근이다 라는 생각을 하시면 비교적 쉽게 할 수 있다는 거죠. 다음 하나 더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그러면은 이건 어떻게 하시겠냐는 두 번째. 아, 어딨니? 두 번째, 얘는 또 어떻게 하시겠냐는 거죠. 자, 얘도 그냥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바로. 그러니까 좀 익숙해지면 얘를 안 보고도 계산하실 수 있고 얘를 여러 가지로 이제 해석해서 푸실 수도 있는데 얘 두근의 합이 오라고 했거든요.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그럼 내가 만약에 아무 생각이 없어.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풀 수 있어? fx는 두근의 합이 오니까 두근의 합이 5만 만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뭐라고 쓰시면 돼? ax 제곱에다가 뭐라고 쓸 거야? 마이너스 5ax라고 쓰면 되겠네. 뒤에는 몰라 상관이 없어. 어차피 뭘 물었으니까 한만 물었잖아. 그치? 내 말 이해하시겠어? 이렇게 쓸 수 있긴 하겠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난 뭐야? 두근의 합이 오라는 식을 세워줬다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 다음 어떻게 하셔야 돼? f의 3x-2니까 a에다가 3x-2의 제곱에 마이너스 5a에 3x-2를 집어넣는 거지. 됐습니까? 자, 이러면 어때? 짜증이 막 나기 시작하지. 그렇지 않나? 근데 풀 수는 있어. 이렇게 하시면 풀 수는 있지. 자, 어차피 뭐만 보면 되니까 첫째 항과 둘째 항만 보면 되니까 뭐 가면 돼? 9a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10이고 12ax에다가 마이너스 얼마야? 15ax잖아. 마이너스 15ax니까 9ax 제곱 마이너스 27ax가 되는 거고. 그치? 그럼 근의 합은 얼마야? 두근의 합은 3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렇게 풀 수 있어. 나는 이렇게도 풀 수 있었으면 당연히 좋겠어. 왜냐? 어차피 우리 두 개항만 보면 되고 갖다 집어넣고 빨리 두 개항만 계산하면 되니까. 이게 일단은 다항식의 연산에서 여러분이 하려고 하는 거죠. 알겠습니까? 자, 근데 얘를 풀어보시면 결국 뭐야? 두근의 합이 5일 때라고 했어요. 두근이라고 하니까 한 근을 알파랑 한 근을 베타라고 놓으시면 뭐야? F 알파가 얼마야? 몰라. 0이지. 그치? 이해돼? F 베타는 또 얼마야? 또
0이라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두근의 합이 오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또 얼마야? 5다 이렇게 놓으실 수 있죠.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셔야 돼? 이번에 두 번째 f의 3x-2는 0에다가 되는 거죠. 자, 여기서 헷갈리지 않는 방법이 있다니까? 헷갈리지 않는 방법은 뭐야? 헷갈리지 않는 방법. 여기에 뭐가 들어가면 된다고? 이 자리에. 그치, 이 자리에 뭐가 들어오는데? 알파가 들어오거나 이 자리에 뭐야? 베타가 들어오면 0이 된다라는 거죠. 그렇죠? 요거를 꼭 중요시 여겨야 돼. 알파라는 모종에 숫자를 넣었더니 얘가 되더라는 거야. 그렇죠? 그럼 뭐야? 3x-2가 뭐야? 알파가 되면 된다라는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뭐야? x는 알파 더하기 2분의 3이 되고요. 맞습니까? 또 다른 x는 얼마가 돼? 3분의 베타 더하기 2가 되겠다라는 거죠. 그렇죠? 이해하시겠어요? 자, 그럼 이 식의 근은 얼마예요? 이 식의 근은 얼마예요? 이 식의 근은 얼마예요? 이 식의 근은. 눈에 써있기도 하잖아. 이 식의 근은 얼마야? 그냥 3분의 알파 플러스 2인 거예요. 맞죠? 왜냐? 얘를 집어넣으니까 얼마가 되니까? 0이 되니까. 그쵸? 그러니까 뭐야? 두 근의 합은 요거 두 개 더하시면 되므로 3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4가 되고요. 그쵸?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얼마야? 5라고 했다고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잘못 해석하셔갖고 이 두 근의 합이요라고 하시면 돼? 안 돼? 안 된다니까. 알파는 숫자라고. 1.7하고 뭐 1.7하고 뭐 얼마야? 3.3일 수 있다고. 내 말 뭔지 알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를 얘와 관련이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어렵다라는 거야. 뭔지 알겠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는 그냥 모종의 숫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줘도 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 알겠어요? 그러니까 답은 얼마야? 답은 3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어요? 좀만 빨리 하시면 여기에다 얼마야? 알파 들어가면 되니까 어떻게 하면 알파가 들어가겠니? 3분의 알파를 때리시면은 일단은 알파가 나오지. 거기다 뭐 하시면 돼? 더하기 2만 해주셔도 되겠네. 알겠습니까? 그럼 3분의 알파에다가 아니 더하기 2만 하시면 곧 집어넣으면 되나? 안 되네. 그치? 3분의 2가 들어가겠네. 3배 해야 되니까. 그렇죠? 이런 식으로 역산하실 수 있다는 거지. 아니 다시 뭐냐면 내가 얘가 되는 걸 찾아야지 그냥 바로 계산 안 하게. 그러니까 아까처럼 얘를 알파다 이렇게 놓고 푸는 게 제일 좋은데 근데 빨리빨리 할 때 3분의 알파라고 하면 이제 알파가 되잖아. 그럼 더하기 2만 날리면 되니까 3분의 2가 더 들어가야죠. 왜냐면 3배 하실 거니까 날라가 되니까. 알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빨리빨리 찾으실 수는 있더라라는 겁니다. 자, 100번도 사실은 여러 번 보셔갖고 그렇게 어렵진 않으실 수 있어. 자, 그럼 101번, 102번, 103번을 거쳐서 어디야? 뒤에 여기 없고 뒤에 있네요. 함수 단원에 있나 봐요. 좀 어려운 문제는 이제 함수 단원 가서 푸실 거다. 아니다. 102번도 충분히 어렵다. 오케이, 102번까지 푸시면 될 것 같다. 자, 101번 봅시다. 뭐 다항식에서도 나오는 건데 이것도 아마 문제집에서 많이 보셨을 거야.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야. 알겠습니까? 자, 예를 들면 fx는 뭐 진짜 엄청 중요한 내용이죠. 엄청 중요한 내용인데 뭐 fx가 3차야. 그러면은 f1은 0, f2도 0, f3도 0이라고 쓰시면 어떻게 해야 돼? 넣어서 0이 됐잖아. 그럼 뭐라 그래? 걔를 근이라고 하잖아. 그치? 그러면 fx를 우리가 거꾸로 작성할 수 있다는 거죠. 그치? 작성하시면 어떻게 되는 거야? 최고차가 뭔지 모르겠지만 뭐야? 1 넣으면 0, 2 넣으면 0, 3 넣으면 0이니까 각각을 다 인수로 갖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퀴즈 같은 게 있어. 그 모의고사 문제 중에 중간에 물음만 하면 fx, gx야. 오케이? 자, 그리고 너는 1차고 자, 너는 3차라고 아마 알려줬던 것 같아. 오케이? 자, 근데 fx, gx를 0으로 만든 x값은 0하고 1하고 2가 있대. 이건 무슨 얘기지? 얘밖에 없대. 얘밖에 없다. 물론 밑에 조건이 하나 더 있어. 그럼 이게 무슨 얘기일까? 0으로 만드는 조건은 얘밖에 없대. 그러면 뭐야? 여기 원래 몇 개가 있어야 되냐? 4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3개밖에 없대. 그럼 뭘까? 하나는 중근이었다는 거지. 둘 다 나눠줬다는 거죠. 그렇죠? 예를 들면 얘는 무조건 몇 개가 나와요? 1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죠? 얘는 무슨 뭐니까? 얘는 직선이니까. 직선은 0을 무조건 뭐 할 수밖에 없어? 통과할 수밖에 없으므로 얘는 무조건 1개가 있어요. 그렇죠? 자, 얘는 1개가 있으므로 너 하나
가졌다고 치고 대충 알겠어? 그 밑에 다른 힌트가 있어. 자, 그 다음에 너가 만약에 아니 미안해. 너도 갖고 너도 갖는다는 거야. 그럼 너 x-1 있고 너도 x-1 있고 당연히 나머지 두 개는 누구 거야? 아, 네 거야 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다라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뭐 밑에 다른 힌트를 가지고 이걸 추론해서 풀게 돼요. 알겠습니까? 네, 하지만 좀만 이해하시면 다른 힌트가 없어도 이렇게 풀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수학2를 배운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내는 것 자체가 난 좀 반칙이라고 보는 거예요. 모의고사든 뭐든. 왜냐? 수학2를 배우면 이거 확실해. 왜? 얘가 지금 근이 무조건 몇 개 있어? 한 개가 무조건 갖고 있지. 그 얘는 몇 차냐? 얘 3차잖아. 3차의 근 관계를 잘 모르잖아. 그렇지? 수학2를 하셨으면은 이제 너희들은 뭐냐 이름이 미적분 원인가요? 어쨌든 미적분 원 하셨으면 나오긴 할 텐데 얘가 근이 이건 가능하거든요. 1실근에 2허근은 가능해. 근데 지금 네가 하나 가졌으면 나머지 몇 개야? 2실근이잖아. 그치? 2실근에 1허근 가능할까? 이거 안 돼요. 이게 안 돼서 뭐밖에 안 돼요? 1실근에 좀 어려워. 이 중근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상황은 이미 예전에 우리가 알 수 있다. 뭐 이런 거야. 아, 넘어가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약간 좀 반칙스럽다. 여튼 그러면 요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너무 자연스럽네. 만약에 얘가 5가 있고 5가 있고 5가 있었으면 뭐야? 1 넣어서 그치? 0 되는 거에다가 뒤에 뭐만 해주시면 되겠다. 그냥 다 5만 더 해줬으면 되겠다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문제죠. P는 1이고 P는 2고 P3은 3이래. 그럼 P4는 얼마야? 아, 4인가요? 그 수학이 아니라니까. 그치? 이제 수학적 태도를 기르는 거지. 야, 다시 1, 2, 3, 4 다음에 얼마하게? 얼마하게? 첫째 항이 1이고 둘째 항이 2이고 셋째 항이 3이고 넷째 항이 4면 다섯째 항이 얼마하게? 29일 수 있다니까. 별거 아니야. 니들이 이제 수학원에 가시면 배워. 뭐야? 이렇게 하는 거야. 넣으시면 1 넣으면 뭐가 돼? 여기서 다 0돼. 그치? 이거 하나 나와. 2 넣으면 또 0돼. 그 2가 나와. 3 넣으면 또 0돼. 3이 나와. 4 넣으면 또 다 0되니까 얼마가 나? 4가 나와. 이제 5 넣으면 어떻게 돼? 5 넣으면 4 곱하기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이제 5가 나와. 이게 이제 수학적 기납법의 정석에 나오는 맨 처음 뭐 탐구 이런 거야. 1, 2, 3, 4 다음에 얼마인가? 29일 수 있다. 그러면 이제 읽다가 그러지. 뭔 개소리야? 뭐 이런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수학적으로 이럴 수 있다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너는 얼마야? 4다라고 찍으면 당연히 뭐 하겠어? 완전 망하겠지. 알겠습니까? 1 넣으면 1 나오게, 2 넣으면 2 나오게, 3 넣으면 3 나오게 바꾸고 싶잖아. 그러면 다 얼마 만들면 돼? 1 넣어서 0 만들고, 2 넣어서 0 만들고, 3 넣어서 0 만든 다음에 뭐라고 하시면 돼? 하나 달려 있었다. 그래서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고 같게 만들 수 있더라라는 거죠. 그렇죠? 이게 똑같은 발상이죠. 그렇죠? 학생들한테 이걸 내는 게 맞나 모르겠어. 근데 내잖아. 어떻게? 내가 얼마야? 3 곱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4가 되니까 얼마야? 넌 답이 10이라는 거죠. 알겠습니까? 여기서 하나만 더 올라갑시다. 그러면은 똑같이 한번 해볼까요? 얘를 여기서 또 하나만 더 나가 봅시다. 님들아. px 어떻게 써야 돼요? px 어떻게 쓰시죠? 자, 아까 발상이 뭐니? 다 0으로 맞춰준 다음에 뒤에 걸 따로 나오게 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1 넣어도 0으로 세팅해놓고 뒤에 거 나오게, 2 넣어도 0으로 세팅해놓고 2값 나오게. 그럼 뭐 하시면 되겠어? 최고차 한계수 뭐 1이라고 했는데 없으면 쓰시고 뭐 하면 돼? 들려줄래 얘들아? x-를 쓰시고 x- 다 0으로 세팅시켜 놓은 다음에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3 나오고 3 넣으면 뭐 나오게? 1, 3, 5, 7, 9 어떻게 쓰시면 돼? 플러스 2x-1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그쵸? 2로 나눴는데 홀수가 나왔다. 그쵸? 야, 홀수는 예를 들어 이거는 거의 외워야 돼. 홀수는 뭐야? 2n 플러스 1 또는 2n 마이너스 1. 너희들이 나머지 정리해서 나머지가 마이너스가 될 수 있으면 알았다면 그냥 얘는 바로 나오면 좋겠어. 짝수는 얼마야? 2n이지. 왜냐면 홀수는 뭐야? 나눠서 나머지가 1인 걸 말하고 135가 나왔으니까 홀수잖아. 1357은 그냥 2n 플러스 2n 마이너스 1이야. 알겠지? 그냥 그렇게 읽혀야 돼. 좋습니까? 좋아요. 이렇게 쓰실 수 있더라라는 거지. 알겠습니까? 이제 그 뒤가 문제다. 자, 그러면 103번부터 풀자. 103번이 더 어려운데, 더 어려운데, 잘 모르겠다. 자, 하나씩 차근차근 풀어보자. 이거 어렵다, 얘들아. 이게
자, 그 망한 문제 있죠. 명지고 시험이었는데요. 그 망한 문제 중에 제일 어려운 문제가 얘였어요. 옛날에 모의고사 나왔고 여러분 문제집에서 한번 봤을 수 있는데요. 그렇죠? 그 시험이니까 요거는 좀 익혀두세요. 왜냐면 여러분이 이제 2차 방정식 문제에서 좀 어렵다 그러면 다 이 패턴일 거예요. 거의. 2차 함수에서 어렵다 그러면은 좀 변주가 가능한데 2차 함수는 원래 함수가 그래요. 2차 함수는 그냥 무궁무진하게 막 이것저것 만들어서 어렵게 만들 수 있어. 2차 방정식에서 뭐 어렵게 만든다 그러면 결국 이 주제 아닌가 싶어. 뭐 있긴 있지. 당연히 있는데 여러 가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파퓰러한 주제는 이건 것 같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도는 좀 해놓자는 거야. 자, 뭐야?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 0이고요. 두분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알파는 3알파, f베타는 3베타, f형은 3을 만족하는 2차시 fx를 구하래. 자, 그러면은 다시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라는 얘기야? 하고 알파 베타는 얼마야? 자,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맞습니까? 오케이? 여기까지 괜찮죠? 그 다음에 얘 두 군을 알파 베타라고 했대. 자, 주의하실 게 있더라. 주의하실 게 있어, 얘들아. 일단 뭐 먼저 주의하시면 독해를 헷갈리면 안 돼. 자, fx가 얘야? fx가 얘야? 아니라는 거야. 그치? 뭐야? 별도의 2차식이 있다라는 거고 그게 fx라는 얘기야. 알겠습니까? fx는 얘가 아니라고. 얘와 상관이 없는 새로운 2차식을 세우셔야 된다는 거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내가 이 식으로부터 아까 배웠던 요 문제의 방법론과 완전히 똑같아. 이 문제의 방법론 이전에 뭐가 있다고 내가 써놨어. 뭐가 있다고? F1, 이렇게 주면 맞잖아. 이렇게 주면 0 나와. 그럼 뭐야? x-3을 이대로 갖고 있다는 거고. 얘는 뭐였니? 거기다가 뭐 하는 거야? x-3을 이대로 갖고 있는데 거기다가 플러스 x를 한 거잖아. 그치? 내 말 알겠지? 이제 일단 이거라고. 일단 이거고. 그러면은 봐봐. 내가 잘은 모르겠는데 알파 베타를 가지고 뭘 써야 되잖아. 그치? 오케이, 이해하시겠어? 자, 그러면은 봐봐. F알파가 3알파고 F베타가 3베타래. 자, fx 몇 차야? 2차지. 2차잖아. 오케이? 자, 그럼 이렇게 풀어. 봐봐. F알파 마이너스 3알파가 얼마야? 0이야. 요 식을 좀 봐야 돼. 얘도 알파를 넣고 얘도 알파를 넣었다는 거야. 걔를 그래서 얼마를 만들었다고? 0을 만들었다는 거야. 됐어? 자, 그 다음에 F베타에다가 마이너스 3베타를 했더니 또 얼마가 나왔어? 0이 됐어. 이제 이름 알아야 된다는 거야. 이름 알아야 된다. 뭘 알아야 돼? 알파를 집어넣었더니 얼마가 됐다고? 0이 됐다고. 그 알파를 집어넣어서 0이 됐대. 우리가 알파를 뭐라 그래? 근이라고 한단 말이야. 근데 그 식은 fx야? fx는 아니지. 뭐야? x 대신에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다라는 거야. 그럼 뭐야? f. 이게 제일 중요한 거지. 뭐야? fx 마이너스 3x는 0의 근이 뭐더라? 그거의 근이 알파와 베타란 얘기지. 이 상황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 그치? 그러니까 앞에서 풀었던 거랑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지. 내 말 알겠죠? 앞에서 풀었던 거랑 근본적으로 다르지가 않아. 그러니까 결국 뭐야? 얘의 근이, 다시 얘의 근이 알파와 베타다라고 하시면 여러분 식작성을 하셔야 된다고. 그래서 어려운 문제는 그 식작성이라는 게 좀 익숙해져야 돼. 뭐 해야 돼? fx 마이너스 3x는 a의 뭐야?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인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얘가 뭐야? 얘지? 맞잖아. 얘 두 근이 알파 베타라 했으니까 얘가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라는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야?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너의 근과 같으므로 뭐라고 쓰셔야 돼? 여기가? 이렇게 쓰시면 된다는 거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한 번 과정을 다시 쓰시면 한 번 과정이 있는 거야. 얘 근이 알파 베타요 라고 했더니 자 x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야. 근데 너의 근도 알파 베타요 했더니 아 네가 x 마이너스 알파, 네가 x 마이너스 베타였잖아. 내 말 알겠지? 그러니까 뭐야? 아하, 네가 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라는 거구나죠. 그렇죠? 됐습니까? 그럼 이제 안 쓴 조건이 뭐 있지? 하나 있지. 뭐가 보여? F형은 그치. F형은 3이라는 게 보이죠. X 대신 0을 갖다 집어넣는 겁니다. 0 집어넣으시면 F형 마이너스 0이네요. 자, 그러면 A에다가 0 집어넣으시니까 마이너스 3이 되고 이게 얼마야? 3이고 A는 얼마였더라? A는 마이너스 1이었더라가 되는 거죠. 그럼 최종 FX는 이렇게 쓰세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3이니까 최종 FX는 뭐가 돼야 돼? 이쪽이 이제 이쪽으로 뭐 하셔야 돼? 이항에서 넘어가셔야겠죠. 알겠습니까? 좀 어려워요. 그리고 한간에 이 문제를 저도 옛날에 그렇게 설명했는데 한간에 이 문제를 GX로 치환하라고 했거든요. 저도 여기 써놓긴 써놨어요. 풀이 2번에 자 71페이지 보시면 인수로 다항식을 작성하기 2번에
어드밴스한 개념이야. 애초에 어드밴스한 개념이라고 했다니. 자, 그다음 첫 번째 이게 있고 풀이 1번에 이게 있고 풀이 2번에 걔를 이항한 다음에 뭐 한 거야? 0으로 만들어서 걔를 치환해서 풀려고 하는데 치환하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시 봤을 때에도 그렇고 제가 펀치라인 다시 해설을 쓸 때에도 다시 0으로 만드실 필요가 없어요.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얘를 굳이 치환해서 푸실 필요 없이 그냥 이 모양 그대로 계속 작성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뭐더라고? 얘랑 상관이 있더라 없더라? 일단 기본적으로 없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없다라고 생각하셔야 된다고요. 알겠습니까? 좋습니다. 다음 거요. 좀 더 어렵습니다. 볼까요? 자, F행은 0이고 F1은 2분의 1이고 F2는 3분의 1이고 F3은 4분의 3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규칙성을 추론하시면 F형은 사실 얼마였다? 그냥 0이 아니겠지. 맞잖아. 얼마였어, F형은? 1분의 0이었겠죠. 1분의 0, 2분의 1, 3분의 2 하나씩 증가했다라고 보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 그럼 너희들이 또 식을 작성할 수 있겠네. 자, fx는 자, 뭐라고 하셔야 돼? 자, 영함 fx는 뭐라고 쓰셔야 돼?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와야 돼. 일단 이거야. fx는 뭐 해야 돼? 자, 0 넣으면 0 나오고 1 넣으면 1 나오고 2 넣으면 2 나오고 3 넣으면 3 나오니까 위에 x가 있는 거죠. 맞습니까? 그 밑에는 뭐야? 얘보다 하나 더 커야 되니까 x 플러스를 있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F형은 0이고요. F1은 2분의 1이고 F2는 2분의 3분의 2고 뭐 이런 식으로 추론하실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이항하시면요. fx 마이너스 x 플러스 1분의 x는 자 0입니다. 참 어려워. 오케이? 참 어려우니까 괜찮아. 솔직히 뭐 괜찮아. 자, 다음 어떻게 할까? 얘를 가지고 이제 0을 만들었잖아. 맞지? 이해돼? 그러니까 각자 넣어서 0 만들었단 말이야. 그치? 근데 얘를 가지고 이제 근이다라고 글을 써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그럼 이제 다음에 하실 거, 좀 중요한 거 뭐 할까? 양변에 x 플러스 1다 곱합시다. 자, x 플러스 1 곱하시면 x 플러스 1에 fx 마이너스 x가 0이고요. 됐습니까? 자, 여기다가 아까도 말했지만 알파 넣고 맞잖아. 그치? 그러면 알파 넣고 알파 넣으면 0이잖아. 다 근이라는 거 아니야? 얼마였니? 저기 0 넣고 1 넣고 2 넣고 3 넣은 게 다 이 식의 근이어야 되겠죠. 자, 미지수가 지금 조건이 몇 개? 조건이래. 알려준 정보가 몇 개야? 4개죠. 그쵸? 우리가 이쪽에 몇 개를 쓸 수 있어? 당연히 4개를 쓰실 수 있어요. 얘가 몇 차야? 3차고 이게 올라가니까 몇 차가 돼? 총 4차가 됐죠. x를 빼도 얘는 몇 차가 돼요? 당연히 4차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뭐라고 쓰실 수 있어? a에다가 얼마야? x 하나, x 마이너스 1 하나, x 마이너스 2 하나, x 마이너스 3 하나를 쓰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다음은 자, 이게 왜 이거를 선생님 여기다 x 플러스를 왜 곱했나요? 라는 개연성이 있어요. 왜 곱했을까? 왜 곱했을까? 약간 사후적 합리화할 수 있어. 여기다 분명히 내가 뭐라고 했냐면 여기다가 x 플러스 1을 곱하세요 라고 했단 말이야. 이거 왜 곱했을까 보시면 이 다음을 어떻게 해결할지에 따라 달라요. 이거 다 어떻게 해결할까? 미지수 몇 개니? a 하나를 모르잖아. 그치? 근데 지금 정보는 어떻게 되니? 저기서 다 썼지? 왜? 다 0되는 녀석들이잖아. 사실 이거를 좀만 생각해서 요렇게까지만 끌고 왔으면 어렵다니까. 이렇게만 끌고 왔으면 맞잖아. 얘의 근이 얼마야? 0하고 1하고 2하고 3이기 때문에 이 정보를 뭐 한 거야? 알려준 정보를 여기서 뭐 했어? 다 갖다 썼다고요. 맞습니까? 쓸 게 있어요? 없어요? 더 이상 없죠. 그렇기 때문에 x 플러스 양변을 곱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곱했다고 생각하셔야 되죠. 뭐죠? 쓸 게 생겼죠. 얼마? x에 얼마를 집어넣을까요? 마이너스를 집어넣을 수 있죠. 그럼 이 식을 날리면서 답을 구할 수 있어요. 자, 마이너스를 구하면 0이 마이너스 1이네요. 그렇죠? 자, 마이너스 1 넣으시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마이너스 4니까 다 곱하시면 얼마야? 24? A가 되므로 최종적으로 A가 얼마야? 24분의 1을 만들 수 있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최종 fx는요? 자, 너가 얼마야? 자, 다시 네가 얼마야? 24분의 1이고요. 그렇죠? fx를 구하실 필요 없네. f 얼마만 구하면 돼? 5만 구하면 되니까 여기다가 6 넣고 f5 넣고 5 넣고 계산하신 것만 정리하시면 끝나겠네요. 알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요게 시리즈로 있어요. 요 문제랑 요 문제가 여러 시리즈로 있어요. 요 알파 베타를 가지고
이것저것 뭐 하는 게 있어. 예를 들면 하나만 스포를 드리면 F알파가 베타고, 베타 아니지. F알파가 베타야, 베타. 그 다음에 F베타가 알파다라고 하시면 이런 문제도 있어. 그럼 어떻게 풀어야 되지? 자, 이러면은 아까 이 문제는 뭐야? F알파가 이거니까 너 뭐니? F알파 마이너스 3알파는 0이야. 다시 말했잖아. 0 만드는 그 값이 뭐라고? 근이라는 거야. 알파를 넣었더니 0이 됐다라는 거잖아. 그치? 그럼 너는 무슨 식이었어? fx 마이너스 3x는 0이었다라고 거꾸로 추산할 수 있다라는 거야. 요거 이해돼? 확실히 이해돼? 야, 그러면은 이건 뭐가 문제냐? 알파, 베타 서로 다른 숫자를 넣었다니까? 이러면 돼, 안 돼? 이러면 안 되거든. 이 문제라고 치면. 그럼 뭐 해야 돼, 우리가? 얘를 뭐 어떻게 해야겠어? 무조건 다 알파로 바꿔야 되는데 그게 어디 있다고?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4야 되겠지. 그 지금 베타가 뭐가 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알파가 되니까 네가 뭐야? 마이너스 알파를 바꿀 수 있으니 넘어가시면서 0 만들 수 있겠구나. 저거랑 똑같은 문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시나리오 대충 아시겠죠? 그쵸? 그러니까 뭐야? 넣어서 0 만드는 그 알파가 근이다 라는 생각을 아주 강력하게 갖고 있어야만 하는 문제죠. 알겠습니까? 옛날 모의고사에 나온 이후로 이자 저짝으로 많이 쓰인 문제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뭐야? 넣어서 0 되면 그게 근이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사실 알겠죠? 좋습니다. 좋아. 72페이지고요. 뭐 요런 문제거든요. 저는 요런 문제를 근의 분리라고 불러요. 하지만 보통의 사람들이 말하는 근의 분리는 요거를 의미하진 않아요. 혹시 근의 분리 알아요? 근의 분리. 알아요? 근의 분리. 이름은 좀 알아야 돼. 왜냐면은 이제 워낙 배우는 게 많으니까 그거 명칭을 모르면 그 내용을 이제 알 것 같지만 나중에 까먹고 하니까 항상 이름은 붙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근의 분리라고 하면 그러면 이제 좋다. 내가 왜 이걸 근의 분리라고 하냐면, 아니 원래 이게 근의 분리가 있는데, 원래 사람들이 이것만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저는 요것도 근의 분리라고 한다는 거예요. 근의 분리 1번하고 2번이 있어. 근데 왜냐면 근의 분리한다는 게 뭐겠냐라는 거지. 근데 이제 잘 생각해 보면 이제 원래는 이런 게 나오거든요. 두 근 중에 한 근은 1보다 크고 나머지 한 근은 1보다 작다라든가 뭐 마이너스 1보다 작다든가 이런 거야. 아니면 뭐 두 근 모두 뭐 2보다 클 때 뭐 이런 게 이제 근의 분리라고 해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풀죠? 라고 할 때 그 한판 축이요. 그러면 진짜 침 뱉어버릴지도 몰라. 하지마. 한판 축 존나 싫어해. 알겠습니까? 이거 완전 개시시야. 이렇게 이해하시면 안 돼. 알겠습니까? 어떻게 풀어요? 그래프 그려서 이게 정답이야. 오케이? 이게 정답이야. 어쨌든 지금 할 건 아닌데 이건 뒤에 나오니까 이걸 근의 분리라고 하거든요. 근의 분리라고 하는데 이 근의 분리란 말이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근의 뭐라고 했더라? 모르겠다. 뭐라고 쓰지 모르겠다. 어쨌든 근의 분리라고 해요, 보통. 근데 뭐예요? 결국 근을 분류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라는 게 근이 분리한다 이러면 이상한 것 같아. 나는 이거 학창 시절에도 공부할 때 근의 분리가 아니라 근을 분류하는 거 아니야? 1보다 큰 것과 작은 것으로. 그렇잖아. 그래서 그냥 근의 분류라고 여러분들은 이해하셔도 상관은 없어. 근데 우리가 보통 쓰는 용어가 있으니까 분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근데 가만 보니까 고등교육과정, 고등학교라는 교육과정 잘 보면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냥 뭐라고 부르냐면 1번을 부호에 따른 분리, 자 2번을 크기에 따른 분리라고 불러요. 그치? 그러니까 부호에 따라서 근을 분류할 수 있고 크기에 따라서도 근을 분류할 수 있다.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어쨌든 간에 이렇게 근의 분리라는 그 이름으로, 그렇잖아요. 카테고리 안에서 묶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부호에 따른 분리와 크기에 따른 분리가 있다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조금만 지나보면 나중에 알 텐데 부호에 따른 분리나 크기에 따른 분리나 엄밀히 말하면 똑같은 거 아닌가? 왜죠? 부호에 따른 분리는 예를 들면 크기에 따른 분리 1보다 클 때와 작을 때 뭐 이런 거라고 했잖아. 그럼 부호에 따른 분리는 기준점이 0인 거예요. 그냥 0보다 클 때와 작을 때인 거야. 그래서 가끔 부호를 나중에 그래프 그리실 때 부호를 판별할 때 좀 어려운 얘기이긴 한데요. 부호를 판별할 때 3차에서 Y축, Y절편을 체크할 때가 있는데, 왜냐면 이 선을 기준으로 넘어갔느냐 안 넘어갔느냐가 플러스와 마이너스인 거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1보다 크다 작다는 뭐야?
1을 기준으로 넘어갔네 안 보냐 따지는 그럼 결국 똑같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요. 그렇다고요. 저는 똑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어쨌든 부에 따른 분리와 크게 따른 분리가 있고 우리가 할 건 부에 따른 분리다. 그러면 두근 알파 베타를 부호별로 분리할 거라는 거야. 그럼 당연히 뭐겠니? 구하겠냐? 근을 구해서 야 근을 구하면 그걸 뭐하러 분리해 그렇잖아. 그냥 구해서 답하면 되잖아. 여러 번 말했지만 근을 구하지 않고 뭘 할 수 있더라? 부호를 체크할 수 있다라는 거야. 알겠습니까? 자 부호에 따른 분리 그럼 여러분들이 이것도 마찬가지야. 니들이 그냥 생각하면 돼. 뭐랑 뭐랑 있겠어? 두 근이 플러스와 플러스일 때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뭐가 있겠어? 마이너스와 마이너스가 있을 거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나는 플러스이고 하나는 마이너스이고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다시요. 우리가 2차 방정식에서 자, 나 이거 안 한 거 맞지? 어쨌든 A와 B와 C 근을 구하지 않고 A, B, C를 가지고 부호를 체크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뭘로 체크하겠어요? A, B, C를 가지면 두 근의 합과 곱으로 알아낼 수 있다 이 얘기예요. 알겠습니까? A, B, C를 갖고 구할 수 있는 거를 몇 개 정리해 보면은 되는데 그건 제가 뒤에 정리해 놨으니까 나중에 가서 다시 한번 보시고 오케이? 이거 할 수 있는 게 뭐냐? 근 개수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최소값의 위치도 할 수 있고 뭐 이런 거야. 내가 한번 옛날에 학창시절에 한번 쭉 혼자서 책 안 보고 덮고 이렇게 막 정리한 적이 있어. 재밌잖아. 그래야 재밌는 게 아니지. 그래야 내가 뭔가 이렇게 다시 재구성하면서 뭔가 빠지고 있는 건 없는가 이런 걸 체크할 수 있잖아. 제가 독학을 이런 식으로 했어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A, B, C를 갖고 알 수 있으니까 뭐야 근을 따로 구하지 않고 알파와 베타를 뭐야 체크할 수 있는데 어떻게? 알파 플러스 베타와 A, B, C를 갖고 하는 거잖아요. 구하지 않고 알파 베타를 가지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잘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알파와 베타가 둘 다 플러스고 플러스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합은 뭐가 돼요?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곱도 뭐가 되겠어요? 자 플러스가 될 수 있어요. 나 이거 한 거 같은데? 안 했나? 나 왜 이렇게 한 거 같지? 나 2학년 수업에 했었어. 2학년 수업에서. 어쨌든 얼마 전에 했어. 2학년 수업에서. 계속 나오니까 앞으로도 계속 나와. 어쨌든 간에 두 근의 합도 플러스고 곱도 뭐가 되겠어? 당연히 플러스가 되겠죠. 둘 다 마이너스면요? 둘 다 마이너스면은 두 근의 합은 뭐가 돼요? 마이너스가 될 거고요. 근데 곱하면 어떻게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니까 플러스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근데 주의사항이 있어. 이거 두 개만 갖고 안 되지. 왜죠? 자, 이런 게 있을 수 있다는 거야. 내가 똑바로 썼나?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렇죠? 맞습니까? 두 근의 합이 뭐가 돼요? 10이 돼요. 두 근의 곱은 얼마가 돼요? 24가 돼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뭐 갖고 놓은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 거 갖고 놓은 거예요. 그쵸? 24가 아니라 얼마를 썼어야 됐어? 졸라 헷갈리네. 26을 썼어야 되네. 그치? 뭐야? 존재하지 않는 거 갖고 계산한 거지. 뭐랑 뭐? 5 플러스 i랑 5 마이너스 i를 가지고 합하니까 10이고요. 곱하니까 얼마가 나와요? 26이 나올 수 있네. 그러니까 뭐야? 두 근이란 말부터 성립을 시켰어야 되므로 당연히 뭐가 있었어야 돼? 판별식 D가 뭐 해야 돼? 양수였어야 한다는 겁니다. 뭔지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판별식 D의 양수 조건은 반드시 뭐 했어야 돼? 서로 붙어 있었어야 했을 거고요. 맞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한 근이 플러스고 한 근이 마이너스래요. 그렇죠? 둘 중에 뭐든 상관없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라고 하면 합은 알 수 있습니까? 없겠죠. 대신 여러 다른 조건을 주겠죠. 절대값의 크기를 갖고 준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알 수 없지만 곱은 알 수 있죠. 곱은 뭐야? 알파 베타가 다시 뭐 해야 돼? 0보다 작아야겠죠. 알겠습니까? 자, 판별식 D는요? 0보다 당연히 커야겠죠. 그렇죠? 알겠습니까? 그럼 판별식 D는 안 하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이게 무슨 되게 고급 주제인 것처럼 내가 무슨 강의를 봤어. 왜냐면 나는 그 유튜브만 켜면 이런 강의를 계속 추천해줘. 올해 수능 이건 꼭 보고 들어가세요. 뭐 이런 거 계속 띄워줘. 억울로 천지야. 하지만 괜찮은 게 있으니까 열심히 눌러서 보고 있어요. 어쨌든. 자, 뭐냐면은 얘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라는 거는 우리가 이미 여기서 사실은 이미 끝난 거야. 자, 볼까요? 판별식 D가 뭐예요? B의 제곱 마이너스 4A시죠. 그쵸?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알파 베타가 뭐죠?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건 A분의 C가 0보다 작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두 개의 부호가 서로 어떻다? 다르다는 얘기겠죠. 그쵸? 두 개의 부호가 서로 다른 상황이야. 그럼 여기서 살펴볼까요? 자, B의 제곱은 항상 뭐예요? 양수일 거고요. AC의 부호가 다르니까 곱하면 뭐가 돼요? 음수가 되겠네요. 음수 만나니까 뭐가 돼요? 양수가 되겠네요. 그렇죠? 이거 체크하는 순간 얘는 뭐야? 자동으로 만족하는 거죠. 뭔지 알겠습니까? 근데 이거 하고 이것도 한다라는 건 뭐가 뭔지도 모르고 푸는 걸 수 있어. 알겠죠? 하지만 내가 기억이 안 나면 뭐 하시면 돼? 체크하시면 돼요. 알겠습니까? 그놈이 그놈일 것이다. 알겠죠? 그래서 얘는 뭐야? 굳이 하지
안 와도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부호에 따른 분리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분리 여러분들이 어렵지 않기 때문에 그냥 카테고리만 잘 머릿속에다가 심어 놓으면 되거든요. 오케이? 나중에 이제 크기에 따른 분리에 가시면 경계값, 축, 뭐 판별식해서 경축판이다, 뭐 한판 축이다 이렇게 외우실 수가 있는데 그런 건 진짜 하지 마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토할 것 같아. 개 짜증 난다고. 알겠죠? 자, 어쨌든 간에 그래서 이게 다 해요. 다 했어. 그래서 맞아. 아니야 됐어, 다 했어. 그러면 봅시다. 두근이 모두 양수냐라고 물었어. 두근이 모두 양수냐 했더니 합이 양수냐라고 물어야 되니까 뭐가 돼요? 마이너스 그냥 천천히 할게요. 마이너스 2에 m-1이 뭐여야 돼? 0보다 커야 되고요. 합이 양수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모두 양수여야 돼? 당연히 곱도 뭐여야 돼요? 양수라는 뜻이고요. 맞습니까? 게다가 마지막으로 모두 있어야 돼? 판별식에 얘가 뭐여야 되냐? 미안해. 0보다 뭐여야 돼요? 크거나 같아야겠죠. 그쵸? 알겠습니까? 네, 됐죠. 알겠어요. 요거 이제 연립하시면 되는 거니까 m은 뭐야? 1보다 작다가 있고요. m은 또 뭐야? 시작나 3보다 작다. 야, 이게 문제네. 그래서 제곱으로 주겠네. 하지만 저는 개의치 않죠. 그냥 하겠습니다. 이거 진짜 중학교 때 안 배우냐? 그걸 알고 있었어. 근데 하지만 내가 옛날부터 난 중학교 때 배운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계속 몰아붙이고 있어. 그냥 할게요. 처음 아시실 테니까. 알겠습니까? 플러스 1에 플러스 4m-12는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m제곱 플러스 4m. 됐네. 마이너스 11은 뭐야? 보다 크거나 같네요. 뭐 이걸로도 설명할 수 있지. 맞지? 나 계산 똑바로 한 거 맞나? 2m이잖아, 2m. 그치? m제곱 플러스 2m 마이너스 11은 0보다 크거나 같죠. 그쵸? 맞습니까? 나 똑바로 한 거 맞냐고. 아닌 것 같은데? 그렇죠. 어쩐지, 그쵸? 자, n-1의 제곱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죠. 그쵸? 맞죠? 얘가 뭐보다 커요. 어쩐지 뭐가 이상하더라. 다시요. 자, m제곱 마이너스 2m 플러스 1 플러스 m 마이너스 3은 0보다 크거나 같고요. m제곱 마이너스 m의 마이너스 2가 0보다 크거나 같으므로. 자, 했잖아. 무슨 범위? 바깥범위. 자, m은 뭐가 했어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m은 2보다 크거나 같거나. 너랑 다 연립하시면 이제 다음이 나오겠죠. 얼마냐? 2부터 m이 3. 이게 답이겠네요. 됐습니까? 알죠? 오케이.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만약에 여러분 과정 하나 내고 싶으면 선생님 어떻게 내겠어? 뭐 제곱 하나 달아서 m을 날려갖고 1차로 만들겠지. 알겠습니까? 그래 되잖아. 다음. 자, 부등식을 아예 안 하는 건 아니잖아. 중학교 때. 그잖아. 됐어. 그럼. 두근이 모두 음수 넘어가고요. 두근이 서로 다른 부호라고 했어. 뭐만 보면 돼요? 마이너스 m 플러스 3이 뭐다? 0보다 작은만 작은 보이면 돼요. 알겠습니까? 왜요? 곱이 뭐야? 0보다 작은 것만으로도 만족하니까 얘는 m이 3보다 크기만 하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자, 다음 105번이에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두 실근이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자, 실근 두 개가 있는데 얘 뭐야?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서로 다르대요. 근데 진짜 어떡하지? 절대값 배웠냐? 절대값 배웠어? 학교에서? 그거 말고 막 절대값 뭐 이렇게 뭐 어떻게 풀어라. 아예 안 배웠어요. 이게 내가 진짜 매년 딜레마거든? 내가 책에다가도 여기다가도 조금 넣고 여기다가도 조금 넣고 막 그래. 그래서 내가 지금 교과서 몇 쪽을 막 뒤져봤어. 근데 대중이 없어. 왜냐면 단원에 절대값 빡 있고 뭐 절대값을 막 설명해주는 단원이 없잖아. 약간 누구나 알지만 누구도 모르는 단원이야 거의. 그래서 이번에 이제 개정된 교과서가 내가 지금 파일로 있는 게 2종밖에 없어서 3종인가? 3종을 다 뒤져봤어. 그랬더니 2차 함수 파트에서 나오는 책이 하나 있고 여러 가지 방정식, 부등식 나오는 파트 하나 있어. 그래서 내가 마지막으로 책 넘길 때 저기 뒤에다 몰아넣긴 했는데 몇 문제는 하거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여러 번 말했지만 학교에서 절대값을 했다 그러면 반드시 얘기를 해줘. 알겠지? 안 했어도 할 건데
왜냐면 안 해도 내잖아 시험에는. 그렇잖아. 정식엔 단원이 없다니까. 절대값으로 뭐 그 딱 처음 나오는 거는 부등식에서 한번 나오긴 해. 근데 유형으로. 근데 방정식에서 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긴 할 거야. 근데 어쨌든 간에 이거 어떻게 푸냐 이거. 절대값 A는 절대값 B요. 한 방에 푸는 방법이 있잖아. 오케이? 어떻게 풀지? 야 어차피 뭐야? 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고 너 플러스 아니면 마이너스 나오면 A가 0보다 크면 양수고 그치? B도 0보다 크면 양수고 A가 0보다 작으면 음수고 양수고 뭐 음수고 둘 다 음수고 이런 거란 말이야. 그럼 결국은 뭐냐면 얘는 A는 B고 얘는 또 뭐야? A는 마이너스 B고 너도 A는 마이너스 B고 너도 뭐야? A는 B잖아. 절대값 양쪽을 둘 다 풀 때에는 그냥 뭐 하면 돼? 그냥 A는 플러스 마이너스 B요라고 하면 된다고. 뭔지 알겠어? 어차피 네 가지 경우가 나오거든. 어차피 다시 정리하면 뭐야?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 플러스 하나, 마이너스 하나서 이거 나오는데 정리해보면 결국 뭐가 돼? 얘는 A는 그냥 플러스 마이너스 B다 이렇게 하면 돼. 알겠습니까? 혹시나 해서요. 자 어쨌든 절대값이 갖고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 이 말은 뭐야? 두 개를 서로 뭐 하시면 돼? 합하면 얼마가 나오더라? 0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쵸? 오케이? 부호가 서로 다르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너를 하시면 얼마가 돼야 돼? 너가 0이라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러면 m은 얼마가 돼요? m은 마이너스 3 또는 2가 되겠다라는 거고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은 이제 뭐가 문제죠? 마이너스 3 또는 2 중에 뭐가 답이 안 되나요? m이 마이너스 3이라고 가정하자. 그럼 3x 제곱에다가 어차피 0 되는 거 찾았으니까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플러스 얼마가 돼? 4가 되죠.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근이 있어 없어? 없죠. 그쵸? m이 마이너스 3이라고 하시면 보고 있는 거 맞지? 3x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3이라고 하면 플러스 4가 되지 않냐? 이러면 근이 있어 없어? 없지 없지. 제일 빨리 찾는 법이 뭐지? 그래프지 그래프. 그래서 뭐야? 4에다가 이렇게 생겨 먹었기 때문에 얘는 근이 없잖아. 그치? 그러니까 얘는 안 되는 거잖아. 그치? 내 말 뭔지 아시겠어요? 예, 그쵸. 그리고 m이 2가 되면은 뭐 아는 거야 모르는 거야. 3x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니까 너는 뭐야? 근이 당연히 뭐 하겠어? 뭐 있겠지. 됐어? 알겠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자,